오더를 그렇게 하면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세현 씨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뭐 100%라는 건 없죠.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은 그 오더를 채우는 확률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이런 작업을 이제 스스로 해나간다면은 이번뿐만 아니라 회사를 넓힐 때도 반복해서 이용해서 회사를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병원 청소 같은 것들로 이제 들어갈 때 뭐 이런 방법을 쓰면은 더 잘 되겠죠. 네. 네, 세현 씨 반갑습니다. 네, 세현 씨 커피 한 잔 드시죠. 네, 강아지가 특이하고 되게 고급스럽. 네, 감사합니다. 이름은 유티라고 하고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입니다. 네, 이쁘죠? 아니요. 네. 근데 뼈가 좀 앙상한 것 같습니다. 세현 씨는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5살입니다. 네. 청소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신가요? 가게 총괄 매니저 같은 역할입니다. 가게 수입에서 일부를 월급으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손님들을 상대하고, 뭐, 가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치우고, 뭐, 회계 정리하는 등의 뭐, 잡무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서비스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혹시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300에서, 바쁠 때는 한 600 정도 버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25살에 비해서는 많은 돈을 벌고 있으신 것 같은데, 왜 그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어, 혹시 지금 그쪽 일이 잘 안 되고 있으신 건가요? 근데 이쪽 일이 뭐 지금 잘 안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업계에서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쪽 일이 뭐 미래가 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제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가게를 뭐 제 돈을 투자해서 열고 싶은 마음은 진짜 조금 더 없습니다. 음, 그러면 왜 청소 쪽 일을 생각하고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청소같이 묵묵히 끈기 있게 하는 일에는 진짜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뭐 사람들이 모두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뭐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보다는 돈을 벌면서 운동도 강제로 되는 그런 일을 좀 원합니다. 이런 건 핑계고, 뭐 여러 일을 알아보다가 뭐 저자본으로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좀 선택해서 좀 키워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맞습니다, 세현 씨. 근데 세현 씨는 저자본을 찾는 걸 보니까 모아둔 돈이 별로 많지 않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디로 돈이 다 갔는지 많지 않습니다. 제 원룸에 있는 보증금하고 뭐 현금 800만 원 정도 있고, 뭐 차도 없고, 사실 뭐 지원받을 곳도 없습니다. 청소업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이사 입주 청소로 시작을 해야 할 겁니다. 이사 입주 청소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20살에 이제 독립을 하고, 고시원에 있다가 원룸에만 쭉 살았습니다. 이사 입주 청소가 어떤 일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빈집 뭐 쓸고 닦고 청소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사 입주 청소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집 청소하는 일 정도로 생각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포기할 거예요. 세현 씨가 아무리 끈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힘든가요? 먼저 청소일이 아주 고된 일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청소업계에 있으면서 느낀 점이 2, 4일주 청소를 하기 위한 근육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한 지 25년도가 되면은 7년 차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몇 년을 근무했던 사람, 아니면 매일 헬스를 해서 온몸이 근육 덩어리인 사람, 또 집안 살림을 정말 오래 했던 주부님들, 그리고 돈 없고 집 없는 외국인 노동자가 독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외국인 직원들과도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일을 시작하는 분들은 교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주일도 안 돼서 힘들다고 다 그만둬 버리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일을 하다 보면은 이쪽 근육이 붙어서 그런지 어느 정도 요령이 그 생기고 몸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 그런 부분은 일도 아닙니다. 저는 진짜 머리가 안 좋습니다. 뭐 하나를 배워도 그 하나를 이해하기까지 진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걸려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를 알아냅니다. 금기와 뭐 족할 정도의 인내심만큼은 진짜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좋은 점이네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문제는 사실 별거 아닙니다. 청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비하면은 육체적인 고통은 별거 아닌 정도입니다. 사장님, 근데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하는데 왜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큰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세현 씨가 손님을 상대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일을 했던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왜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고객님들께서 원하는 정도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일은 기본적인 서비스직입니다. 고객님이 옳든 그르든 이제 고객님이 옳다고 생각해야 하게끔 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또한 이사를 며칠 앞둔 고객님들께서는 여러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또 많은 결정들을 하셨던지라 아주 예민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완벽한 청소란 없지만은 가장 고객님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냥 꼼꼼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많은 고객님들께서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알고 우리의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은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를 다 하고 이제 검수를 받고 결제를 받은 후에 집에 먼지나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져 있다고 이제 늦은 밤 사진과 함께 화를 내시는 고객님들이 있고, 바닥에 얼룩이 있으면은 바닥 청소를 하나도 하지 않았냐면서 우리를 나무라는 고객님들도 있고, 줄무늬에 피해 있는 곰팡이들을 제거하지 못했거나 실리콘 위에 곰팡이 얼룩들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계산을 하지 못한다는 고객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탈주 청소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두거나 사무실 청소나 이제 다른 청소로 가는 이유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많이 그만두게 됩니다. 10집 정도에서 한 집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면서 이제 사진 전송된 메시지만 뜨기만 해도 이제 심장이 벌컥벌컥거리며 온몸에 닭살이 돋는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공황장애까지 얻으면서 일을 그만둔 팀장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 청소가 아닌 일반 청소라는 일이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제 주 고객님들인 이제 주부님들도 모두 집안 청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각자 다 이제 청소에 관한 철학과 신념이 있습니다. 집 청소를 할 때 작은 먼지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고객님이 있다면은 청소를 다 한 후에 깨끗해진 집에 머리카락 한 올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 유난히 그게 눈에 띄일 겁니다. 그걸로 이미 좀 신경이 거슬렸는데 물티슈로 다른 곳을 닦아보니 이제 때가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그분들은 이분들은 이제 꼼꼼하게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해도 이것들이 다 치워지는데 왜 안 지워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들게 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전혀 모르는 분야에서는 사실 이렇쿵 저렇쿵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를 하는데 완벽하게 작업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수리가 되어서 경고등이 안 뜨고 운전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해서 뭐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완벽하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제 다 알겠죠. 네. 하지만 청소일은 고객님들께서 잘 아는 분야라서 그분들의 기준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집안에 아주 더러운 부분들도 다 깨끗하게 되어 있어도 실리콘 곰팡이 얼룩이 있으면은 이거는 락스를 뿌리고 휴지를 덮어둔 뒤에 2시간 있다가 수세미로 문지르면 거의 지워지는데 왜 안 하셨어요? 라고 혼이 나기도 합니다. 이사입주 청소는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무균실 같은 곳을 원하는 고객님들도 많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저희 같은 3D 업종에 있는 분들을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갑질 문화에서도 청소 업계가 좀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요? 혹시 사장님이 청소를 좀 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신가요? 저는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걸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리저리 많은 얘기를 접합니다. 이쪽 업계에 오래 있으면서 동종업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 이쪽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사실 동종업계는 금액적인 부분하고 이런 거에서 너무 싸게 받고 좀 높은 퀄리티를 제공하고 이래서 저희 업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친한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커뮤니티는 익명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그렇게 얻죠. 네, 커뮤니티라고 해봤자 카카오톡 단톡방이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청소업은 이제 세미나 같은 것은 없지만은 청소 교육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수강을 하여서 그분들이 쌓아놓은 빅데이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업체는 저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평당 4, 5만 원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업체들도 이런 것들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근데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괜히 겁이 엄청나게 나네요. 네. 넘어야 할 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려는 저를 뜯어 말리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냥 하던 일 그냥 계속 할까요? 저는 뜯어 말리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현 씨한테 제가 너무 암울하고 무서운 얘기만 했네요. 근데 하던 일을 하는 거는, 다시 하는 거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들만 하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직원으로 그 정도로 돈을 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청소일이 힘들면은 때려치우고 다시 하던 일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겠죠? 흔히 돈 때문이라던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큰 돈도 원하고요. 사람들에게 이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저의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청소업을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간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청소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그런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연소득 40억이 되는 분도 있고, 혼자서 일을 하는데 진짜 한 달에 아주 못 벌어도 1,000만 원은 버시는 그런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사례는 끝도 없이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천장이 없는, 제가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천장이 없다는 거는 맞지만,
이게 노력하는 만큼 돈을 버는 일이라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작은 노력으로도 큰 성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도전해 봐야 됩니다. 세연 씨가 자랑하는 그 끈기를 가지고 말입니다. 네, 제가 진짜 수십만 번을 고민을 하고 해봤지만 지금 사실 너무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제 앞에 있는 건 그냥 어둠뿐이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진짜 감도 안 잡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처음 운전해서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이 뭐 이동하는 느낌입니다. 아니 그 정도도 아니에요.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LA에서 내비게이션 없이 워싱턴 DC까지 가야 하는 그런 막연한 느낌입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면 비슷한 느낌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접해보지도 못한 일이고 그쪽에 관한 자료들도 많이 없을 겁니다. 몸으로 부딪히기에는 너무 많이 무서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연 씨를 위해서 제가 내비게이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일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이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부터 한 1년은 죽어라, 일만 해야 됩니다. 그럼 이사, 입주, 청소 일을 해라는 말이죠. 그냥 1년만 하면 되나요? 네. 그냥 일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빠삭하게 익히고 그 업체와 다른 분들의 청소 기술과 노하우들을 모두 훔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에 임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2017년이라는 지금 가정으로는 알바 천국에 보면은 그 일당으로 해서 5만 원에서 6만 원, 숙련자들은 8만 원 정도 줄 거예요. 근데 돈은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열심히 배우세요. 거기 회사에 있는 누구보다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일을 해야 합니다. 네, 하루에 8만 원 벌시려고 청소 일을 하는 게 아니란 거를 꼭 명심하고 일을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남들이 하는 수준까지는 그냥 남들을 따라 하세요. 그때부터 이제 느낄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머리를 비우고 이제 했던 일만 기계처럼 반복합니다. 세연 씨는 그런 기계가 되면은 안 돼요. 네.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노래를 듣거나 라디오를 듣고 합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시도도 해보시고, 근데 관련 서적은 없습니다. 청소 쪽에서. 그나마 유튜브에 조금씩 올라오는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꾸준하게 구독해서 계속 이제 찾아보시고, 그리고 시간을 재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는데, 항상 시간을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방을 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대창을 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꼭 체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기가 담당하는 파트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시간을 재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은 왜 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현재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시간만큼 정확한 건 없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서 결과물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결과물을 내면서 시간을 줄이는 것, 바로 이것이 실력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가는 집마다 이 오염도가 다 다를 텐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현장이 이제 많으면 많아질수록 자신의 데이터가 더 쌓이게 됩니다. 그 데이터에서 현장 오염도와 시간들을 대강이라도 적어두세요. 그러면은 스스로가 이제 발전하는 게 보이면서 재미 또한 있을 것입니다. 게임하는 기분이죠. 그리고 일에 능통해질수록 더러운 현장의 작업 속도와 깨끗한 현장의 작업 속도가 점점 더 이제 가까워질 것입니다. 약품과 도구, 이제 기계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체크하는 거 말고 혹시 또 다른 팁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시간 체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자기 모습을 이제 녹화해서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피드백보다 스스로 하는 피드백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청소할 때 삼각대, 휴대폰을 걸어두고 작업하는 걸 동영상을 찍어두세요. 그리고 혼자서 몰래 봅니다. 네.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스스로 보면 와, 여긴 왜 이렇게 했지? 쓸데없는 동선 낭비가 너무 많네? 저것 청소하는데 왜 이래 시간을 나는 많이 쓴 거야? 뭐 이 정도 타이밍에 지쳐서 이제 속도가 떨어지는구나. 이런 타이밍이 오기 전에 한 5분 전쯤 에너지바를 먹고 이렇게 안 되도록 해보자 등등 이제 자신의 영상을 보면서 분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자신이 없어요. 저는 사진바를 너무 안 봤습니다. 네. 휴대폰 카메라에 담긴 제 모습을 보고 이제 휴대폰을 팍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통화 녹음을 들을 때 제 목소리를 들으면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건 세현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싹 다 그래요. 하지만 익숙해지면은 아무렇지도 않을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꼭 거쳐야 하는 단계이니까 부끄럽더라도 이겨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팁은 없을까요? 현장에서 청소 기술을 배우는 건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지금 생각나는 건 없네요. 그리고 팀장님이 되어 고객님들을 응대하는 법을 또 배워야 합니다. 네. 저는 웃는 상이라서 사근사근하게 웃으면서 잘 합니다. 그건 좋은 포인트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얘기하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이제 알려드리고 고지해야 할 부분도 고객님께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고객님들 어떻게 응대하는지 잘 보고 배우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고객님들을 처음 만날 때 무조건 큰 소리로 인사하는 건 잊지 마세요. 비록 어린아이가 오더라도 아주 반갑게 높임말을 써가면서 꼭 인사를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알바로 이사 입주 청소 업체에 가서 하루에 한 6만 원씩 벌면서 이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들 수준까지 따라 하다가 더 빠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머리를 쓰다가 제가 작업하는 영상을 찍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팀장님들이 어떻게 손님 응대를 하는지 배워서 이제 팀장이 되라는 거죠. 맞아요. 사람이 많은 업체에 들어가서 그곳에 탑이 되세요. 그게 1년 정도 하면 되나요? 청소일은 한 10년, 20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보다 더 잘하고 빠르게 할 수 있으려면은 제가 말한 방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하루에 6만 원밖에 돈을 안 준다니까 너무 적네요. 이 업계가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급여가 짭니다. 사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서비스직, 특히 3D 업종이 급여가 짭니다. 세훈 씨가 사장이 돼서 뭐 이런 문화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훈 씨 사업체만큼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저는 대기업 버금가게 돈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뭐 고되고 힘든 일,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죠. 노동에 맞는 급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1년을 목표로 잡고 죽어라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죽어라 일만 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일은 새벽 일찍 시작하여서 오후 3시, 4시가 되면은 일이 끝이 납니다. 급여가 적은 만큼 일은 빨리 끝나요. 그러면 남들보다 이제 많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죽도록 하고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나왔는데 지금도 공부할 게 있을까요? 공부할 게 없다는 거는 사실 너무 거만한 생각입니다. 세연 씨, 거만해지면은 더 이상 발전이란 건 없어요. 배움에서만큼은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는 공부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실전 기술들을 배우고, 머리가 이제 좀 더 똑똑해지기 위해
배우고 바른 방향으로, 일이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와닿지가 않네요. 세현 씨는 혹시 저와의 이 대화가 도움이 되었나요? 네, 엄청요. 어떤 고난이 있을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어떻게 쳐나가고, 어떻게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힙니다. 고작 몇 년 청소를 더 빨리 한 저와의 잠깐의 대화가 도움이 되었으면은, 한 책에 성공한 인생을 담은, 담아서 쓴 그런 책들을 이제 그 책에 있는 경험들을 훔치게 된다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지식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이 지식들은 나중에 무언가를 배우고 결정을 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성공을 위한 재료들을 하나하나씩 모아가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라는 거죠. 그럼 유튜브로는 안 되나요? 많은 흡수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자기계발 유튜브하고 뭐 정보 같은 유튜브를 계속 틀어둡니다. 가급적 노래를 안 듣고 많이 틀어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좋은 생각들이 많이 들고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은 돈을 아껴야 되니까 도서관 가서 책을 빌려서 계속 읽고 아껴 쓰고 살면서 좀 여유가 생기면은 책을 사서 읽으세요. 문학 작품들이 뭐 나쁜 건 아니지만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실전 기술책들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책들이죠? 분야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개발서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지 말고 꾸준하게 읽으세요. 그에 따라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 책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서비스직이니까요. 다음은 이제 광고, 마케팅 관련 책들입니다. 사업의 세상으로 가면은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마케팅 관련하여 모든 걸 이제 레버리지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은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전 철학들을 읽으세요. 고전 철학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질문에 제가 심도 있게 대답할 능력은 없습니다. 대신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책을 보면은 이해가 좀 갈 것입니다. 와, 낮밤으로 잠들기까지 취미 시간이 아예 없겠네요. 1, 2년간은 취미 생활이고 워라밸이고 이런 건 다 버리고 그냥 성공에 관해서만 미치도록 후벼파세요. 어쩌면 전체 인생을 바꾸는 1,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1년이 지나서 제가 진짜 뭐 거의 청소 몬스터가 되어버린다면은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겠죠? 이색주 청소는 사무실이 아예 없어도 됩니다. 세연 씨가 사는 원룸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비를 사야겠죠? 네, 제가 청소 쪽 일을 알아봤을 때는 뭐 소자본이라던가 뭐 저자본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자동차입니다. 업무용으로 쓸 차이니까 저는 스타렉스를 일단 추천드리는데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중고로 싼 거 사면은 한 300만 원 안쪽으로 구매 가능하실 거예요. 이사 일주 청소를 레이 같은 경차로도 다닐 수 있지만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고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로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뭐 중고로 해도 5, 6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저는 일단 무조건 스타렉스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청소 용품 금액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청소 용품은 비싼 기계들을 사려고 하면은 몇 천만 원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사입주 청소를 하려면 기본적인 장비를 우선 갖추세요. 기본적인 제품들은 청소기와 약품 등등에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으로 구비가 가능합니다. 너무 적은 돈이 들어서 더 큰 고민 없이 시작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서 일 들어오면은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뭐 일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청소 일을 하는 업체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짜 큰 돈이 들지 않나요? 뭐 차까지 해서 400만 원 선으로 할 수 있는 일이네요. 뭐 그럼 이게 끝인가요? 근데 이게 시작입니다. 점점 더 좋은 장비들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만족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하세요. 그렇다 보면은 더 좋은 약품, 600만 원이 넘어가는 장비들도 구매하여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여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겁니다. 청소 분야를 넓힌다면 끝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이사입주 청소에서 에어컨,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완전분해 청소, 유리창 청소, 뭐 화재 청소도 있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도 있고, 학교 청소, 뭐 병원 청소, 고독사 청소, 쓰레기집 청소,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세연 씨가 관심이 가는 곳이 있는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조립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 좋아해서요. 혹시 가전제품 분해 청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사 입주 청소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네. 아까 말한 모든 청소들 중에서 일정 수준의 실력이 된다면은 가장 힘든 일은 이사 입주 청소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은 소규모 청소업체 사장님들은 입주 청소에서 다 도망가려고 하십니다. 고객님들과의 마찰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신 분, 뭐 공황장애를 겪는 사장님들도 있죠. 네. 끊임없이 진짜 계속 배워야 하네요. 이런 걸 다 배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우선 이사입주 청소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사입주 청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다른 일에도 도전해 보세요. 다른 청소 쪽은 개인이 들어가기 힘든 것도 있지만 어거지로 밀어붙여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기술을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학교 장터, 나라 장터 같은 곳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도 합니다. 사장님은 에어컨 청소를 정말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그런 기술을 배우셨었나요? 저는 예전에 은인을 한번 만났었습니다. 어떤 은인인가요? 네. 제가 예전에 이사를 할 때 에어컨을 중고로 달았습니다. 우리 집에 중고 에어컨을 달러 오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님께 에어컨 청소를 하고 싶은데 에어컨 이거 분해해서 청소하는 거 많이 어려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모르는 분한테 다짜고짜요? 네. 그분이 제 스승입니다. 그분은 겨울철에 이제 중고 에어컨을 사가지고 고장난 것들은 부품들끼리 맞추고 수리하고 깔끔하게 청소해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설치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들 중에 에어컨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리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정말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해에 이제 스승님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에어컨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뜯고 세척을 하면서 에어컨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청소 사업으로 이제 확장하게 되었나요? 그 상태로 고객님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과 세탁기를 교육하는 곳을 찾아서 좀 돈을 많이 들여서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네. 무슨 일이든 그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일을 한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최대한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해서 바로 저희 업체로 이렇게 일을 하기보다는 뭐 땡땡 뭐 이런 대기업에서 주는 오더를 이제 거기에 속해서 거기서 이제 오더를 받으면서 실력을 더 키운 다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사 입주 청소하고 에어컨 청소를 병행해서 했나요? 이제 교육까지 받으려면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도 제 곁에는 저와 오래 호흡을 맞춘 직원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실력과 정직함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꼼꼼하게 일을 잘한다는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일 일을 가지 않아도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에어컨 이사입주 청소를 하면서 같이 요청을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청소 쪽 일은 모든 일들이 서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에어컨 청소도 꼭 배워야겠네요. 네, 다른 청소 일들도 비슷합니다. 뭐 줄눈 얘기도 있고요.
네, 줄르는 가슴 아픈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쪽으로 얘기를 했다가 밤새 얘기를 해도 끝이 없겠네요. 네, 사업을 시작하고 1년 이후 제가 그동안의 일을 같이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상담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한번 얘기해보죠.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회사에 가서 청소하는 일은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아요. 힘든 건 감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니까 진짜 너무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처음 사업을 하는데 아무 두려움도 없다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라는 그 두려움에 집어삼켜지지 마시고 그냥 시작하세요. 그렇다 보면 하나하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헤쳐나간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없었으면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겠죠. 네.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나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청소업체에서 배우는 실천적인 것들 말고 이론적인 부분도 배워야 합니다. 청소업체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다면 배울 수 있겠지만 더 심도 있게 배우세요. 약품의 성분과 어떤 원리로 오염물들이 지워지는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청소교육장은 청소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많은 분들과 이제 친해지고 소통을 하세요. 일을 하다 보면은 고객님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서 이 업체를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 테스트하고 청소를 맡기는 손님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걸 교육하는 곳이 있구나. 금액은 그런 것 좀 비쌀겠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에는 잘 없어서 서울에서 뭐 한 달 정도 고시원에 지내면서 교육을 배우세요. 한 달이나 교육을 해요? 배울 게 많나 보네요. 네.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꼼꼼하게 들으세요.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구하나요? 일을 먼저 딴 후에 직원을 구할까요? 아니면은 직원을 구하고 나서 일을 따야 할까요? 다른 사업체들은 직원들과 이제 모든 걸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손님을 받는 게 뭐 제 순입니다. 하지만은 청소 일만큼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직원들은 일이 꾸준히 있어야 함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되어줘야겠죠? 세연씨 직장이. 어떤 주는 일이 있고 어떤 주는 없으면은 성장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사입주 청소는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움직이는 게 기본적입니다. 한 분은 꼭 경력자로 뽑고 한 분은 경력이 없지만 열정이 가득한 분을 뽑으세요.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청소 일은 자신이 있을 테니까 뭐 안 되면 30평대 아파트는 혼자 친다 뭐 이런 굳센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이 맞는 자신만의 팀을 꾸려야 합니다. 직원은 그러면 어디서 주로 뽑으셨어요? 알바 천국이나 벼룩시장 같은 곳에서 그냥 뽑으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을 빼내는 곳은 상도동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니까 그런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교육장에서 같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랑 합이 맞는다면 같이 하면 좋지만 서울에서 같이 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동업은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두렵기 때문에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기에 동업을 선택하고 싶지만은 그러면 회사의 성장의 난이도가 몇 배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인력에 동원하지 마세요. 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족에게 기대지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급할 때는 인력사무소에서 경력 있으신 분들을 하루 불러서 같이 일하세요. 네. 그리고 꼼꼼하게 안 된 곳은 스스로 검수하면서 다시 청소하고 고객님이 만족할 만한 퀄리티의 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큰 걱정 2개가 직원을 뽑는 것과 청소 오더를 따는 건데 청소 오더는 어떻게 딸까요?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홍보 요소는
당연코 블로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네이버에 뭐 부산 이사 입주 청소, 부산 이사 청소 같은 방법으로 검색을 하는데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블로그죠. 그런데 블로그 상위 노출을 시키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블로그를 시작해야 하지만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블로그로 청소 오더를 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파워링크를 하는 것도 뭐 방법이긴 하지만은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전에 직원으로 일하면서 비포 애프터 사진을 다 찍어두고 글을 계속 작성하면서 미리 블로그를 키워두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세현 씨가 좀 정정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블로그는 나중에 만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블로그는 청소업체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꾸준히 작성하면서 효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 고객님들은 블로그로 세원시 업체를 판단을 할 겁니다. 블로그 말고 어떤 방법으로 또 오더를 딸 수 있을까요? 블로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일거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러 어플들이 있죠. 뭐 순고라고 하는 데도 있고 미소라는 가장 대표적인 청소 어플이 있습니다. 청소 오더를 줄 수 있는 곳은 모두 문을 두드려 보세요. 네. 문을 두드려 보시고 이제 네이버와 구글에서 이사 입주 청소를 치면은 나오는 곳들에 모두 전화를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사 업체에 연락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사 입주 청소는 이사 입주 청소와 이사 업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100곳 정도 문자를 돌리세요. 문자를 돌릴 때 확실한 AS와 수수료를 약속해야 해요. 그분들도 아무 이유 없이 세원시 업체를 도와주지는 않을 겁니다. 사업을 하려면은 뭔가를 원할 때 꼭 뭔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 업체와 고객님들을 만족시킨다면은 꾸준한 거래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업체들도 함께 거래를 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부산에 있는 모든 부동산들에 연락을 드리고 수수료를 약속하고 그것을 꼭 지켜야 합니다. 부동산 분들이 모여있는 단톡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현수막이나 뭐 광고를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돈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고객님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면은 뒤에 있는 예약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어서 일정이 망가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인테리어 업체와는 처음에는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무조건 저렴하고 높은 퀄리티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렴하고 높은 퀄리티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냥 공짜로 서비스를 해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직원들이 세원씨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사업 초반을 버티는 거는 완전 지옥일 거예요. 네. 그렇게 꾸준히 일을 하면은 일이 일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체는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다음은 다른 청소 업체들에게도 문자를 돌려야 합니다. 청소 업체는 간혹가다 일정을 오버하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오더를 받기 위해서 수수료와 확실한 퀄리티를 약속을 하고 고객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밤이 새서라도 청소를 하겠다는 신념을 내세우면서 다른 업체도 세원시 업체를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네요. 근데 이거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청소 교육을 이제 한 달 받으러 가시잖아요. 이제 서울로 가기 전에 사업자를 먼저 내세요. 사업자는 뭐 세무서에 가면은 바로 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청소 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 위 작업들을 계속해서 교육이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지고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오더를 받아놔야 됩니다. 하루에 한 집씩 받는 거라 그리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자 돌리고 전화 돌리다 보면은 다른 업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욕먹는 일도 많을 거예요. 그때 무너지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잘
버티세요? 오더를 그렇게 하면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세현 씨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뭐 100%라는 건 없죠. 그런데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은 그 오더를 채우는 확률이 훨씬 올라갈 겁니다. 이런 작업을 이제 스스로 해 나간다면은 이번뿐만 아니라 회사를 넓힐 때도 반복해서 이용해서 회사를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병원 청소 같은 것들로 이제 들어갈 때 뭐 이런 방법을 쓰면은 더 잘 되겠죠. 네. 진짜 목숨 걸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도대체 언제쯤 구하는 게 좋을까요? 부산으로 돌아오기 전 한 보름 정도 전에 알바 천국이나 뭐 알바몬에 구인글을 쓰세요. 그리고 부산에 오는 날 면접을 보셔야 합니다. 비경력자를 구할 때는 무엇보다 이제 성실하고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일을 하는데 뭐 지각을 하거나 무언가 문제가 있다면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과 일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를 부르게 될 겁니다. 경력자를 뽑을 때는 경력을 거짓말 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약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물어보고 경력이 진짜 맞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에 대해서도 잘 숙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말한 대로 하셨다면은 세현 씨 청소 실력은 뭐 빠르고 꼼꼼하고 그렇게 작업이 가능할 겁니다. 이건 사소한 좀 걱정이긴 한데 사무실이 없는데 면접은 도대체 어디서 보나요? 면접은 그냥 카페에서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건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업을 할 때가 27살 때쯤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사장이라고 하면은 손님들이 너무 젊다고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 그거에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젊은 사장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압도적으로 중장년이 청소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반대로 나이가 있어서 손님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젊은 분들이 체력도 좋고 꼼꼼히 한다고 생각할 거라 여깁니다. 고객님들의 선호도는 사실 다 다릅니다. 어리고 열심히 할 것 같은 젊은 사장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고객님들도 있고, 훨씬 더 전문적이고, 이 업에 오래 일을 했을 것 같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선호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장에서 꼼꼼하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려서 뭐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이 될지도 좀 걱정이에요. 저렴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청소팀을 만들면 가능하죠. 그것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다음에 만나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가르침은 여기가 끝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개 남았습니다. 그걸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드백과 기록입니다. 기록을 하면서 청소가 게임이 됩니다. 대차 꼼꼼히 치는데 몇 분 걸리는지 체크하고 그 기록을 깨기 위해 더 빨리 청소를 하고 기록을 깨면은 기뻐합니다.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쓸데없는 동작 이런 것들 찾을 수 있고 그거를 보면서 바꿔야 하는 점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기록하고 피드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팀 단위로도 이분은 어느 정도, 이분은 뭐 어떻게 일을 하고 이런 것도 다 기록해두고 피드백하세요. 네, 그러면은 훨씬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끔 하고 그래서 빠르고 꼼꼼한 팀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장님과의 대화가 어두컴컴했던 제 사업 미래에 환한 빛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사업을 하다 보면 1년 정도에는 지금과는 생각도 못한 힘든 점과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그때 다시 1년 후에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후에 세한 씨와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된 저와 상담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